네, 자, 국민의힘 이제 본경선 진출자, 자, 오신환 예비후보 지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신환입니다. 예비경선 통과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왜 오신환이 서울시장 돼야 하나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부 실정과 코로나 사태로 서울 시민들의 삶이 몹시 고단하거든요. 예. 네, 정부는 연일 K방역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미 시작된 K양극화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 연일 죽어나가고 있고요. 또 일자리 잃고 실업급여로 또 끊겨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청년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다음 서울시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또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시장은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또 콘텐츠의 진정성을 따져봤을 때 97세대를 대표하는 저 오신환뿐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97세대요? 그 청취자들 위해서 한번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97세대. 소위 86세대와 97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90학번의 70년대생들이 지금 40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86세대보다 97세대들이 갖고 있는 시민들과의 공감 능력, 또 비전 능력, 이런 것들이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은 어떤 현안을 바라봤을 때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 대한 문제를 당사자성으로 내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어제 기호 추첨하셨지요? 네네. 1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1번 좋으시죠? 일단? 예, 1번이라는 의미를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당의 1등 후보가 돼서 꼭 승리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예, 방금 97세대 말씀하셨으니까 그 청년의 목소리 많이 담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공교롭게도 후보들 중에 최연소 후보인데요. 예,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나서 제가 남부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 청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못 구해서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한동안 아시다시피 일자리 상한판 만들어 놓고 일자리 많이 늘렸다고 홍보하다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죠. 예, 그래서 제가 소득이 없는 없거나 1인 최저 생계비가 2021년도 기준 109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미달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초생계비의 50%, 54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청년소득 플러스라는 공약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공약은 제가 혼자 기획한 게 아니고요. 청년들이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또 만들어준 공약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신환 후보께서는 게임 체인저라는 타이틀을 걸고 뜨신다.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게임 체인저입니까? 네, 게임 체인저는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야 불문하고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 등장할 때 조연으로 역할을 했던 분들이 함께 나와서 다시 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가 과거 대 과거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미래 대 과거의 싸움으로 바꿔놓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발전을 멈춘 서울의 성장 시계를 다시 힘차게 돌리겠다는 취지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왔습니다. 게임 체인저. 두 가지 의미에서. 자, 그나저나 이제 본경선 진출 4분 확정됐는데 그중에 이제 유독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나경영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랬죠?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나경원 후보가 발표한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비판을 한 건데요. 나경원 후보가 청년들 또 신혼부부 출산 가정에 총 1억 1,700만 원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인터넷에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 공약을 제가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얼핏 들으면 굉장히 황당하고 또 뜯어보면 이렇게 이상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제 그 이후에 나 후보님이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 현금 1억 1,700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시장이 되면 공급하게 될 그 반값 아파트 1만 호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로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값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는 거 그 자체로도 이미 재정 혜택을 한번 받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왜 또 대출 이자까지 또 지원을 중복 혜택을 줘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도 납득이 잘 가지 않고요. 저라면 그 돈을 좀 더 반값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나눠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값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더 자세하게. 소위 뭐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라고 하는 이제 과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공급만을 계속 확대한다고 해서 저는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정책의 초점을 저는 민간주택이나 또 공공임대 사이에 그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놓는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냥 단순히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제가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라는 공약을 했거든요. 이게 서울시가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고 또 서울시에 다시 되팔 때 매매 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해서 그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하고 또 자산 축적을 돕겠다. 이것이 정말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뭐 10억 원짜리면은요. 반반이면 그러면 뭐 2억 5천. 5억 이하로 이제 공급 가격을 낮추는 거죠. 왜냐하면 그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정부와 서울시 땅이니까 그렇게 되면 건축비만 들기 때문에 5억도 채 안 들고 이렇게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반값에 분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실패한 것은 그 이후에 나중에 다시 그것을 되팔 때 결국에는 은행이자 정도의 수준의 재산 가치를 쳐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전셋집에 살지 왜 내가 굳이 돈을 들여서 분양을 받냐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완해서 말씀드린 대로 반반 아파트로 절반까지 시세 차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공약을 낸 겁니다. 이 반반 아파트 그러면 계획하시는 만약 시장이 되시면 공급 규모는 몇만 호 정도? 제가 일단 3만 호를 최하로 생각하고 발표를 했고요. 최하 3만 호. 이것은 지난 정부가 작년에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민간 택지의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해서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고 비판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공공택지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숫자가 3만 호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또 이제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게 되면 또 공공기여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반반 아파트로 다 해서 3만 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정책을 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소 3만 호고요. 반반 아파트가 이른바. 만약 당장할 수 있는 물량이 3만 호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만약에 그 당선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1년 남짓 아닙니까? 그 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최대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 알파 말씀하셨는데 뭐 최대한 몇만 호까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잘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들 주택 공급의 93%를 민간 시장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정부가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을 무차별 규제를 통해서 제한하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 현재 시점에서는 공급량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용적률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면 거기서 나오는 그 공공기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환수해서 그것을 과거에는 다 임대 아파트, 공공 임대 아파트로 지었는데 저는 임대를 공공 분양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내겠다라고 해서 반반 아파트를 얘기한 거고요.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그 숫자나 규모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후보가 안에 어떤 비판 수위가 좀 높아지면서 나경원 후보가 또 이제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뭐 10년간 신분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는? 아마도 오세훈 후보가 이제 인턴 시장이라는 말을 해서 나 후보가 발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가 이제 당내 경선이지만 본선 경쟁력과 정책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인심 비방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경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품위를 지켜가면서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예비 경선 컷오프 통과하신 네 분 가운데 이제 그 조은희 이제 구청장 빼고는 사실은 뭐 오신환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세 분 다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하신 패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세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최종 후보가 된다면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려한 시선도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승리할 수 있냐라는 어떤 문제의식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거라는 것은 그 상황에 좀 전체적인 총선은 모두가 함께 선거를 치른 측면이 있고요. 또 서울시장은 보궐선거로서 이제 단독으로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데 저도 총 관악에서 6번 선거를 제가 3번 이기고 3번 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선거에 지고 나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또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맞는 비전과 정책으로 또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이전에 출마 선언하시면서 그 손실보상제도 1억 원으로 내셨지 않습니까? 이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 그 정부의 집합금지 집합 제한 명령으로 인해서 그 피해 보상이 뭐 거의 눈덩이처럼 쌓여서 거의 지금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K방역이라고 자랑하는 이 성과 이면에는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도 서민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 정부 명령에 대한 손실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서울시에서 먼저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고정비의 30% 또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테니 나머지 70%는 정부가 좀 채워달라 이렇게 공약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민주당이 정세균 총리와 함께 뭐 손실보상법 만든다고 난리법석을 펴다가 지금 갑자기 손실보상법 얘기는 쏙 들어가고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와서 지금 표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몹시 비양심적인 정치다.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하루빨리 손실보상법을 만들고 기재부에서 예산의 범위들을 빨리 확정해서 저는 그 피해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